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자, 올해 들어서 어떤 또 흐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고요. 이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량이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작년 말까지 정말 좀 거래량이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이런 게 이제 또 관심사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. 그 중에서는 분명 많이 거래된 것들이 있을 건데 한 5개 이상 거래된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. 뭐 정말 일률적인 건 없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3년도 12월 한 달과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정도까지 딱 84타임만을 가지고 왔고요. 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정도 이상 거래된 걸 살펴봤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세대수가 많은 곳이 될 겁니다. 그런 곳은 조금만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뭐 200세대, 300세대인 곳보다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. 그래서 대부분의 특징은 1000세대가 넘어가고 그런 세대수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까지 잘 나아가야 될 텐데 같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5개인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았습니다. 참 많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월배 3전 그린코아 포레스트가 나왔습니다. 월배 아이파크 2차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. 최신축급 아파트로서 이제 2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. 그래서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저층부가 아무래도 6억 좀 안 되는 가격대에 거래는 됐고요. 중층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한 6억 정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높게 거래된 건 한 6억 5천 수준이고요. 일단은 세대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뭐 이 세대수 대비해서 0.5% 정도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기준으로 한 1%를 넘어가면 정말 좀 이거 진짜 많이 거래됐네 이렇게 바라볼 만한 상황일 것 같고요. 만약에 이런 뭐 0.5% 내외의 수준이라면 그냥 괜찮게 거래됐네 정도로 일반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그러면 이것도 신축 아파트일 뿐더러 이제 가격대가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나타났다. 뭐 세대수가 많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게 되면 지금 거래가 안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5건 이상인 것 자체가 참 뭐 의미가 없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도 한 8건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꽤 이제 잘 되었구나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월성 푸르지오입니다. 딱 한 건짜리를 제외하고는 다 4억대 중반 정도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역시나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세대수 대비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한껏 올라가 있지 않나 싶어요. 이게 이제 주변에 이제 또 워낙 살기 좋은 곳이니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. 무엇보다도 바로 앞에 있는 좀 대장급이라고 할 만한 월성 2편안이 거의 뭐 5억 5천 이상 6억 가까이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비춰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합리적이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조금은 가격대가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. 그만큼 이쪽 지역이 실수요, 실거주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나다, 학군이 정말 강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연식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차이 나는데 전반적인 가격대는 뭐 이게 조금 더 낮은 느낌도 있어요. 월성 프로지오보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그러면 나는 준신축급에다가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5건 이상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세대수가 많고 0.4% 정도 수준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. 보통 우리가 아이파크 2차를 많이 찾는데 그런 게 이제 5억을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도 현재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게 아닐까 해서 좀 많이 거래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세대수 자체가 많지만 0.62%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수 대비 거래량도 일단 0.5를 넘어가면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.
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. 거래량 자체가 일종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산 건가? 이런 해석은 맞지 않을 거잖아요. 그냥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 사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에 나섰다라고 받아들인다면요. 일단은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구지에 달성 화성파크 드림도 있었고 역시 1000세대가 넘어가고 역시 비슷한 곳에 제일풍경채 센트럼 요거 선호되는 곳이죠. 테크노 안에서 예미지라는 신축 아파트로 넘어가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물이 좀 많이 증가했고 역시 가격대가 동반 하락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세대수가 많은 게 있지만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이시아폴리스 쪽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 3단지가 가장 선호가 되죠. 그런데 그게 뭐 중충 이상 기준으로는 거의 4억까지 붙어버렸기 때문에 옆 단지에 조금 가격이 합리적인 것들 위주로 그 흐름세가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세대수 대비 거래량도 지금 1%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. 협성 휴포레이시아 폴리스도 마찬가지고요. 3단지의 가격 상승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. 이 두 아파트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, 자, 그 다음 동대구 우방 아이유시 신암동에 있는 신축구 아파트이고요. 이건 570세대인데 1.23%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. 바로 근처에 있는 지금 딱 입주를 했죠.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안 동대구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세가 워낙에 이제 좀 뚜렷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에 와서 좀 잘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4억대 중후반 정도 느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호재는 좀 기대해 볼 만하죠. 뭐 바로 앞에 공고 내거리역에 이제 뭐 4호선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의 측면에서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동대구 비스타 동원 이거는 뭐 또 쉽죠. 디어엘로 바로 뒤에 뭐 병풍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건데 역시 1% 가깝게 거래가 되었습니다. 디어엘로가 6억 5천 정도 이상의 이제 가격대를 좀 부르는 상황이라서 중춘 기준으로요. 요것들도 이제 5억대 초반이라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그 일대에서 선호되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흐름세들을 좀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. 조금 놀랐던 게 삼정이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8억대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거든요. 충수가 괜찮은 것도 9억 초반이었습니다. 그래서 세대수 대비 거래량도 사실 가격대가 정말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최악의 시기에 이런 바닥을 좀 다지는 게 아닐까. 그래서 이 시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지금 이런 가격대들은 조금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.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비교 기준이 되는 게 있죠.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라든지 아니면 뭐 아래쪽에 버머 에일리넷들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역시 이 정도 가격대가 조금 최저선이라고 잡아볼 수는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절충을 시도해 보는 식으로 노력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지금 비수성구의 대장가 아파트로 잡히는 거죠. 지금 이게 이제 뭐 6억 후반대 거래도 좀 뜨고요. 그리고 아주 좋은 것들은 7억 중반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7억 초반 정도의 저점들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까. 올해만 하더라도 뭐 7억 7천이라고 하는 최고가가 이제 2번 정도 뜨긴 했지만 맨 처음에 한 번은 취소가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조금씩 호가가 낮아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또 거래가 많이 된 거 봐서는 역시 저점을 좀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거랑 또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뭐 빌리브 스카이나 청라이스 자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자, 아무튼 여러 아파트들을 살펴봤는데요. 모든 아파트가 뭐 나한테 있어서 또 최선의 정답이 아니듯이 내 상황에 맞춰서 방금 본 아파트들을 꾸준히 살펴보신다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가격적 합리성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입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머리로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막상 투자할 때 되면 이런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. 뭐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. 매일 올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상황이라면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
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